그래서 결국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3년 2개월 동안 독일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내고 이제 한 6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냈는데 결국은 또 총뿌리를 이번에는 이제 서쪽으로 들이대고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내몰린 거죠 보면은. 참. 그래서 루마니아는 결과적으로 병력 잃어, 그다음에 돈 잃어, 국토 잃어. 예, 국토 잃어. 도대체 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과연 루마니아가 우리 안 싸울래요,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또 루마니아의 또 입장이 또 이해되기도 이제 하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 루마니아 4부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이 흥미진진한 루마니아 이야기, 그때 정말 유럽 대륙, 하긴 뭐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여러 지명들을 보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 또 등장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루마니아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참 요즘 모습이 계속 겹치네요. 보니까. 네. 자, 루마니아가 이제 지난 시간에 독일과 그렇죠. 힘을 합쳐서 이제 소련 침공에 합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이제 9만 명 이상의 막대한 희생을 딛고 점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까지 그리고 간다. 이제 크림반도를 지나서 크림반도까지 갔고, 크림반도를 더 지나서 계속 흑해를 따라서 동쪽으로 갑니다. 루마니아가요? 예. 꽤 많이 갔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할 때 계속 나오는 마리우폴이라는 도시. 네, 마리우폴. 예, 마리우폴을 점령합니다. 와. 마리우폴을 점령하고 더 지나서 지금의 이제 러시아 땅이죠. 이제 로스토프. 예, 이 지역까지 이제 진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림반도는 점령을 다 못했는데 일단 루마니아군은 이제 막 달려가지고 동쪽으로 이제 막 가는 거죠. 정말 많이 갔는데. 정말 많이 갔죠. 또 대부분이 또 보병이었어요. 걸어서. 아유, 고생들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루마니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들 병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이제 된 거 같다. 그렇죠. 자기네 나라 떠나서 한참 왔는데. 한참 왔죠. 한참 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약속받았던 그 드네프강 뭐 이런 지역들 뭐 다 이미 지나왔던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독일군한테 SOS가 옵니다. 이 지나왔던 크림반도, 크림반도가 이제 금방 함락이 될 줄 알았는데 세바스토폴에 이제 있던 소련군이 끈질기게 이제 계속 저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독일군이 뭐 한 1, 2주 정도면은 쉽게 점령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격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병력이 이제 모자라니까 루마니아군한테 이제 너희들 돌아와서 빽해가지고 이쪽으로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루마니아군 병사들은 일단 뒤로 돌아가니까 이제 드디어 정말 집에 가는가 보다 라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크림반도에서 자, 남쪽으로 간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이 이제 대폭발을 합니다. 집에 갈 기대를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다시 또 전쟁터로 가냐. 그래가지고 이 반란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직결 처분으로 이제 이거를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 루마니아군이 또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열받으니까 이제 이 분풀이를 또 이 지역에 있는 유태인, 그다음에 소련 민간인들한테 또 합니다. 보면 유대인들은 참 많이 당했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동유럽 지역에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꽤 많다 보니까 이 동부전선 지역에서 싸움 때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양쪽에 여러 뭐 이 나라 저 나라한테 계속 치이면서 희생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1941년 연말까지 점령을 하려고 되게 이제 노력을 이제 독일군이랑 이제 루마니아군이 열심히 했지만 이제 소련군이 뭐 정말 피해 이제 방어로 이제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역습을 이제 해요. 소련군이? 네, 소련군이 이 크림반도에 병력을 상륙시켜 가지고 그 독일군 뒤통수를 때리려고 이제 그 반격을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루마니아군이 또 저지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맹국들 병력 중에서 가장 쓸만한 루마니아군이 쓸만하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41년 말에 점령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이 점령하는데 6개월이 더 걸려요.
여기 계속 전쟁터였네요. 여기는. 1942년 7월에 세바스토폴을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폐허로 만든 다음에 겨우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소련군 같은 경우는 30만 명이 이제 전사 내지 이제 포로로 잡히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게 되고요. 루마니아군도 한 10,000명 정도의 인명 손실을 이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군은 정말 집에 가자. 이제 가야죠, 이제. 이제 가야죠. 가야자고 했는데 히틀러가 이제 가긴 어딜 가냐. 또? 이제부터 시작이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1년에 히틀러가 이제 그 모스크바를 점령하려고 했다가 동장군 때문에 이제 밀려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히틀러가 생각을 바꿉니다. 이 전쟁이 금방 안 끝나겠다.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석유다. 석유인데 루마니아가 너희들이 열심히 공급해주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면 바쿠 지역에 있는 예, 아제르바이잔 지금 예, 이 지역에 있는 카스피해 주변을 점령을 하면 소련 같은 경우는 기름이 없어서 우리는 기름이 많고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타겟을 남쪽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당시부터 발언을 잘 보면 이 바쿠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점령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쟁에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병력을 그러면은 남쪽으로 쫙 전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병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독일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루마니아? 그렇죠. 루마니아군, 뭐 헝가리군, 뭐 이탈리아군 다 탈탈 털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동맹국들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독일이 약속해줬던 거는 너희들은 머릿수만 보내주면 장비는 우리가 줄게라고 했는데 독일군도 이제 이때부터는 장비 부족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알보병으로 참전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군 같은 경우는 뭐 전차 한 대 없이 계속 그냥 걸어서 동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트럭을 타고 아니면 전차를 타고 막 앞질러 가면 루마니아군은 허덕거리면서 뒤따라서 이제 또 따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 가냐면은 쭉 동쪽으로 가서 스탈린그라드까지 가게 됩니다. 스탈린그라드요? 예. 그래서 42년 8월달에 이제 스탈린그라드 포위하는데 이제 루마니아군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스탈린그라드면 지금은 이름이 아마 당연히 바뀌었겠죠? 예. 거기까지 하여튼 굉장히 동쪽인. 그렇죠. 돈강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스탈린그라드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이 독일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루마니아군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장비나 모습들이 이제 시원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로 이제 그 후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빨치산들, 이제 소련 빨치산들을 때려잡고 그 보급하는 루트를 잘 확보하는 데 주로 해라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소련군이 이제 치열하게 이제 저항을 하니까 1942년 10월부터는 이제 루마니아군도 독일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8만 명 정도를 이제 전선에 투입을 해요. 전선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소련군이 포위된 상태에서 가만히 싸우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순간순간 역습을 가합니다. 뭐 그렇겠죠. 예, 역습을 가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제일 취약한 데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독일군보다는 루마니아군이 훨씬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 그 소련군은 루마니아군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세를 펼칩니다. 그 바람에 이제 계속 손실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스탈린그라드 이야기를 오늘 뭐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름은 이제 볼고그라드죠. 그래서 이 볼고그라드를 중심으로 이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 소련군은 이제 그 큰 포위망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 모여가지고 덕닥거리고 있을 때 이거를 더 큰 포위망을 역으로 펼쳐가지고 소련이 그렇죠. 한꺼번에 이거를 다 포위하겠다라고 하는 그 천왕성 작전이라는 거대한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아제르바이잔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을 해서 소련군 분쇄를 해놓고 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스탈린그라드 놔두고 그냥 그 바쿠 지역으로 가는 게 맞았는데 이게 이제 히틀러가 잘못 판단했던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로서 중요한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왕성 작전에 따라서 소련군은 첫 번째 타겟을 루마니아군으로 잡습니다. 루마니아군부터 잡자. 네, 그렇죠. 루마니아군이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저 루마니아군을 뚫고 나가서 역포위망을 이제 하자라고 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루마니아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제 27,000명이 루마니아군이 포로로 잡히고 와. 이제 소련군 공세에 돌파를 이제 당하는 거죠 보면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소련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하고 있던 루마니아 이제 4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네. 이 첫날은 자관 루마니아군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군이 거의 이제 괴멸이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4일 만에 스탈린그라드 주변에서 한 15만 명 정도의 이 루마니아군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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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뭐 스탈린그라드에 이제 고립돼 있던 이제 독일군하고 같이 있던 뭐 루마니아군은 끝까지 저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루마니아군은 이제 이 지역에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한 16만 명 정도를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7만 명 정도만 거의 이제 맨몸으로 네. 탈출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이 루마니아군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스탈린그라드에서 이제 운명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보면. 이게 이제 완전 전세를 또 뒤집는 그런 느낌의 전투였군요. 그렇습니다. 루마니아군은 아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네, 네, 네. 라고 이제 자꾸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히틀러가 그때마다 이제 가긴 어딜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잡아 놓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군과 더불어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후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독일군이 후퇴할 때 다른 동맹국들과는 달리 루마니아군은 이제 소련군 공세를 저지하는데 나름 네, 역할을 네. 이제 하면서 그나마 쓸만한 이제 동맹국으로 계속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42년 뭐 43년 이렇게 되면서 네. 이 동부전선 쪽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소련군이 이제 공세를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군하고 루마니아군 같은 경우는 점령했던 흑해 주변 지역,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네. 이 대부분을 이제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급하게 이제 후퇴를 하다 보니까 루마니아군 같은 경우는 한 7개 사단 정도는 이제 크림반도로 이제 갔다가 갇히게 돼요. 네. 고립이 이제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점점 전선이 이제 서쪽으로 이제 네.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루마니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급해집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땅 따먹기 하려고 소련에 갔는데 땅 따먹기는커녕 잘못하다가는 이제 우리 국토가 소련군한테 또 짓밟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1944년 2월이 되면 이제 다급해진 루마니아는 국민 총동원령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만 15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군대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아휴. 그래서 병력이 이제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소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군 탱크를 잡을 수 있는 네. 뭐 대전차 장비나 뭐 야포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병력만 이제 잔뜩 이제 많아졌고 결국 1944년 3월이 되니까 이제 루마니아 본토로 네. 이제 소련군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보고 있던 안토네스쿠는 네. 1944년 이제 초에 히틀러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 형님, 우리 봤을 때 이거 안 될 것 안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 연합국하고 강화를 합시다. 휴전을 합시다. 네. 휴전을 하지 않으면 이 소련군한테 우리 다 밟힐 것 같아요. 근데 이 히틀러가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토네스쿠는 이제 돌아서면서 그럼 나라도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국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터키, 네. 그다음에 스웨덴, 네. 스위스 이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영국한테 우리 전선에서 이탈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미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소련과 네. 약속을 했죠. 이 발칸 동쪽, 발칸 반도와 그 동쪽 지역은 소련 영향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휴전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쪽은 관할이 스탈린이니까 그쪽이랑 얘기하세요. 네, 그쪽이랑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소련이랑 얘기 껄끄럽죠. 그런데 껄끄럽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조심조심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저희도 잘못했고요. 싸우고 싶어서 싸운 거 아니고요. 네, 싸우고 싶어서 싸웠던 거 아닌 걸 아시잖아요. 히틀러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탈린이 그러면 너희들이 휴전을 원하면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1940년 너희들이 우리 쳐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국경으로 환원한다. 그럼 뭐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액의 보상금도 내놔라. 돈 별로 없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루마니아가 이제 확 도망갈 것 같으니까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카드를 줍니다. 대신 그 너희들이 그 헝가리한테 줬던 북부 트랜실바니아
그 땅은 너희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루마니아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꽤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비를 베풀었던 거죠. 근데 안토네스쿠는 고민을 하다가 거부를 합니다. 거부해요? 예, 거부합니다. 야, 이런 거 거부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거부하기 쉽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히틀러가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나 너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죽는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던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루마니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크림반도에 갇혀 있는 이제 루마니아군을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없는 해군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루마니아군을 이제 실어오는데 또 성공을 합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저 히틀러 말을 안 듣는 거라고 봐야 되나? 크림반도에서 빼낸다는 거는 그냥 우리 병력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겠다라는 거죠. 살리겠다는 예,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루마니아뿐만 아니고 헝가리도 이 탈출을 꿈꾸고 있었죠 보면은.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히틀러의 1차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이제 독일군이 확 가가지고 점령을 해버렸죠 보면은. 그래서 이 모습을 봤던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히틀러한테 이제 달려갑니다. 저는 저놈이랑 다른 거 아시죠? 헝가리처럼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오케이 알았어. 근데 말로만은 믿을 수 없잖아. 그렇죠. 동생 좀 이해 좀 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독일 육군하고 8군 이제 독일 군단 2개를 이제 루마니아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너의 말은 못 믿겠고 이제 우리 독일군이 가서 직접 있을 테니까 잘들 싸워보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거나 뭐 할 때 이렇게 싸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44년 이제 4월 뭐 이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합국이 이제 폭격을 이제 퍼붓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2차 대전도 막판으로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소련군은 동쪽에서 밀어닥치고 남쪽이나 서쪽에서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군 폭격기들을 와서 루마니아 유전지대를 폭격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944년 4월부터 이제 루마니아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한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고 일단 5월 달에는 이 독일군과 함께 반격을 해가지고 소련군을 저지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군하고 반격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독일군이나 이제 루마니아군은 한숨 돌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련군이 이 여기서 공격을 잠시 멈춘 거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제 방향을 돌려서 그랬던 거예요. 저 위쪽 폴란드나 이제 이쪽을 공세를 해가지고 한달음에 이제 그 독일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바스타리온이라는 이제 대규모 작전을 전개하느라고 이 흑해 주변 이 루마니아 쪽은 잠시 신경을 이제 꺼두고 있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1943년 6월달에 소련군 같은 경우는 한 2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바스타리온 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꺼번에 벨라루스, 폴란드, 그다음에 동프로이센 이 지역들을 일거에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보면. 230만이 움직이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230만 명이 이제 중부 당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중부 전선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 남부 전선 같은 경우는 신경이 이제 덜 쓰였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바스타리온 작전이 대성공을 거둔 다음에 이제 8월달에 이제 루마니아에 대해서 이제 1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공세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마니아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딱 되니까 이 왕이었던 미하일 1세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야 이거는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이제 안토네스쿠를 이제 불러요. 야 내가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돼. 우리 연합국이랑 빨리 휴전을 조건을 들어주고 가자라고 했는데 안토네스쿠가 아니 내가 히틀러 형님한테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우리 죽어도 같이 죽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죽기 뭐 해주고 임마. 그렇죠. 미하일 1세가 이제 너 혼자 죽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 경호원들을 시켜가지고 안토네스쿠를 이제 체포합니다. 체포하고 그다음에 안토네스쿠의 측근들까지 다 정광석화처럼 일거에 예, 체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 그 장성들도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다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힘이 좀 있긴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하일 1세가 상당히 이제 판단력이 이제 있었던 거죠. 과감했던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독일군 그다음에 안토네스쿠 이 여기를 다 이제 감봉에다 쳐놓고 난 다음에 이 루마니아 공산당을 포함한 이제 반 안토네스쿠 이 정당 연립 정권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추축국 탈퇴한다. 그다음에 연합국가 강화를 원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이 당연히 이 자식들 뭐야 그러고 그 없는 살림을 쥐어 짜내 가지고 또 공격해요. 예, 그 부쿠레슈티를 이제 폭격을 하게 되는 거죠. 폭격을 받으니까 이제 이걸 핑계로 이제 루마니아는 독일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해요. 네,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루마니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 전까지 같이 이제 전후처럼 이제 있던 독일군하고 또 싸워야 되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루마니아군 상황에서 보면 동쪽에서 밀려오는 소련군하고도 싸워야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독일군하고도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보면은 사실 얼마 전까지 그래도 말도 어느 정도 통할 거 아니에요, 독일군이랑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루마니아군이 이제 결단을 내리죠. 일단은 우리가 추축국에서 탈퇴했다고 했고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우리의 주적은 지금은 독일이다. 네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 부쿠레슈티를 점령하려고 진입하는 이제 독일군을 이제 저지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때 그 미국이 도와줘요. 네.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폭격을 하는 거를 도와주면서 이제 그 독일군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생산지인 플루에스티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 네. 25,000명을 이제 포로로 잡는데 성공을 이제 하면서 네네. 이제 연합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우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플루에스티 그 유전이 독일의 마지막 남은 이 유류 공급처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딱 막혀버리니까 전쟁을 곧 끝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그 소련이 이제 8월 31일 날 부쿠레슈티로 이제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들어왔으면 네. 이제 뭔가 평화협정이든 휴전협정이든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련군은 이제 한 2주 정도 시간을 끕니다. 2주 정도 왜 시간을 끄냐면 이제 루마니아군이 그나마 갖고 있던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제 파괴하고 뭐 그동안에 이제 나치로 친나치 애들을 이제 찾아내는데 네네네. 이제 시간을 썼던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12일 날 정식으로 이제 휴전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동부 전선에 이만큼 루마니아가 꽤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루마니아군이 갑자기 이 중립국도 아니고 적국으로 팍 바뀌면서 네. 동부 전선에 큰 이제 구멍이 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역사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루마니아가 만약에 이렇게 참전하지 않았으면 아마 2차 세계대전은 1946년쯤 끝났을지도 모른다. 45년이 아니고. 네네네. 예, 한 6개월 이상 이제 빨리 전쟁을 끝났는데 루마니아가 큰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일단은 이제 관할하게 된 루마니아는 이제 아직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2차 네. 세계대전이. 그래서 저희는 좀 쉬고 싶습니다. 워낙 전쟁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소련이 너 맘대로 안 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요구 조건을 걸어요. 자, 루마니아 내에서 소련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다음에 주둔 비용은 루마니아에 주둔하는 소련군 비용은 너희들이 된다. 그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3억 달러 배상 비용은 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무서워요. 너희들은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독일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12개 이상의 사단을 내놔라. 사단? 그러니까 군인들을 내놓으라고요? 그렇죠. 군인들을 내놔라. 그리고 우리랑 같이 독일이랑 전쟁한다. 그다음에 이 너희들 노동력 10만 명을 제공해서 우리 소련으로 보낸다.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몸으로 때우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보면. 그래서 결국 그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2개월 동안 독일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내고 이제 한 6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냈는데 결국은 또 총뿌리를 이번에는 이제 서쪽으로 들이대고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내몰린 거죠, 보면은. 참. 그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영국한테 어떻게 좀 형님, 처칠 형님, 우리 좀 안 돼, 어떻게 좀 빼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단호하게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신 스탈린은 이제 한 가지 당근은 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너 내가 옛날에 했던 말 기억하지? 북부 트랜실바니아, 네. 헝가리 가져갔던 거, 그거 그건 너희들한테 준다. 줬다는 거는 내가 약속 지킬게. 어차피 지금 헝가리는 독일 편에서부터 싸우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네 땅 지키려면 쟤네들랑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마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저거라도 따자. 라고 해서 없는 살림으로 이제 전투를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이 루마니아군은 이제 독일군하고도 싸우지만 주로 이제 헝가리군
하고 이제 싸우는데 이제 전력을 기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부 트랜실바니아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를 침공을 해서 부다페스트까지 점령하는데 이제 공을 세우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다페스트를 점령하는데 루마니아군 전체 병력의 한 30%가 날아갑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헝가리 이야기할 때 그 부다페스트 네네네. 전투가 되게 격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제 소련군 플러스 이제 루마니아군이 격렬하게 이제 전투를 치렀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헝가리를 점령한 이제 루마니아군은 그 이후에 소련군과 함께 체코도 점령하고 그다음에 프라하도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9개월 동안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서 한 6만 8천 명 전사하고 17만 명이 부상당하는 이런 또 막대한 피해를 또 입게 되는 거죠. 루마니아 뭐 사람이 남아나질 않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동쪽으로 가서 저 흑해 끝쪽까지 거기서도 많이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서쪽으로 또 와가지고 이제 체코까지 이제 갔으니까 이 막대한 이제 희생을 치렀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연합국 일원으로서 이제 열심히 싸웠으니까 사실 그 루마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제 로또를 이제 기대를 했어요. 큰 땅덩어리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루마니아가 점령한 대부분 영토 대부분은 이제 북부 트랜실바니아 요건 너희들 주기로 했었으니까 오케이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소련이 이제 가져가서 이제 위성국들한테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하는데 쓰이게 됐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많이 국경선이 변했고 대표적인 게 폴란드죠. 폴란드.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우리 서쪽에 보면은 그 리비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국경 도시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국경 도시가 원래는 그 폴란드 땅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 그래서 리비우. 예, 네네네. 그래서 이 그 스탈린 같은 경우는 폴란드 땅 동쪽 땅 한 200-300km를 그 우크라이나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 독일 땅이었던 이제 그 라인을 그 동 프로이센 그 지역을 폴란드한테 준 거죠. 이쪽은 떼주고 저쪽은 좀 붙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 영토가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듯한 지도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이후에 나타난 이제 결과였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루마니아군은 결과적으로 이제 전쟁 시작하자마자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양쪽을 넘나들면서 싸웠던 이제 그러한 군대였지만 뭐 결국은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없는 폐허만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루마니아 국토 자체 내에서 전쟁이 엄청 많았군요. 많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폴리에스테 이제 그 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둘러싼 뭐 폭격 이런 것도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미하일세가 계속 좀 다스리다가 1947년 12월 달에 이제 루마니아 이제 공산당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소련의 백을 믿고 이제 가세요,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을 살려줄게. 라고 그래서 이제 미하일세는 이제 영국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하고 왕국에서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는 거죠. 공화국으로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차우세스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참 루마니아도. 그래서 루마니아는 결과적으로 이제 소련하고 같이 싸웠지만 또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이제 47년 또 파리 이제 강화협정 때 이제 3억 달러 또 연합국에 또 배상금을 또 별도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 잃어, 그다음에 돈 잃어, 국토 잃어. 예, 국토 잃어. 도대체 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과연 루마니아가 우리 안 싸울래요,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또 루마니아의 또 입장이 또 이해되기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현명하게 잘 판단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 루마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련이냐 독일이냐 양자택일 누구도 마음에 안 드는 그렇죠. 예,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뒤에서 잘못 판단했어. 그게 아니지라고 말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짜 뭐가 정인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또 이걸 잡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나마 그때와 비교해 보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를 보면 세계가 그래도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루마니아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그 씁쓸한 예. 켜켜이 쌓이는 그 이야기들 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나라로 저희가 여행을 갈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좋은 나라 골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진영 박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